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순식간에 쏟아진 폭우에 한때 도내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비로 또 농가가 잠기고 약해진 집안의 옹벽이 무너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300건 넘게 집계됐습니다. 청주권 비 피해 김민영 기자입니다. 흡사 파도가 넘실대듯 제방 턱 밑까지 꽉 찬 흙탕물이 흘러갑니다. 시간당 63mm가 넘는 폭우에 올해도 어김없이 청주 병천천 일대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병천천 바로 옆에 있는 미나리 농가는 올해도 수해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이제 힘이 붙여 못하겠어. 이제는 능력이 이렇게 자신이 없어. 헤쳐나갈 자신이. 청주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면서 가덕면과 낭성면 등 산골 마을에선 주민들이 서둘러 몸을 피했습니다. 앞에선 하천이 넘치진 않을까, 뒤에선 산사태로 토사가 덮치진 않을까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샜는데 많이 와가지고 막 조그만한 다리에 물이 찼어. 이 저 길거름에 물이 막 올라올 정도요. 걱정이 많이 되지. 그렇게 잠도 못 자고. 끝내 옹벽이 허물어진 곳도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90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어제 저녁 8시 30분쯤 돌로 만들어진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옆에는 요양원이 있는데요. 입소자 전원 대피한 상태입니다. 뒤 옹벽이 위에 건물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저희 그 요양원 입구까지 돌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 있는 거예요. 제가 5년 있었는데 재작년에 좀 많이 왔었고 올해 또 재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내린 것 같아요. 도심 피해도 속출해 청주 모충동 일부 저지대가 물에 잠겼고 무남 생태공원과 서청주 IC 인근에서는 주차된 차량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장맛비에 도내에서는 3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걸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무더위가 이어지는데 특히 이번 주말에는 34도 안팎의 폭염이 찾아오겠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도내 남부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보온을 중심으로 한때 시간당 80mm에 육박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주민이 고립돼 구조되는가 하면 농경지와 도로가 침수, 유실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잠에서 깬 주민이 마당까지 들어찬 빗물을 헤치며 물에 잠긴 집기를 꺼냅니다. 한때 시간당 8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져 호우 경보가 내려졌던 보은군의 한 마을 상황입니다. 새벽에 내린 갑작스런 폭우로 주민 2명이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동네 주민들 연락이 왔어요. 빨리 나와보라고. 그래서 차가 막 여기까지 닿는데 차를 옮기고 트럭도 옮기고 집에 갑자기 물이 확 쏟아 들어와서 여기 이 안에 물 퍼내고 저 담 여기 중간에 여기까지 찼어요. 그래서 다 퍼내고. 농경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수확을 앞둔 옥수수밭과 인삼밭은 거센 빗물에 휩쓸려 사실상 폐허가 됐습니다. 비닐하우스 안 역시 흙탕물과 토사로 뒤덮였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갖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수확하는 입장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폭우로 인해가지고 밭이 전부 마을 진입로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하중을 지탱하고 있던 토사가 쓸려 내려가면서 도로가 무너져 내린 모습입니다.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인근 도로에서는 산에서 토사가 쓸려 내려왔고 쓰러진 나무 때문에 차량 통행이 막힌 곳도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많이 오길래 걱정은 했는데 마을 전체가 구석구석이 농경지 침수라든지 또는 도로 유실이라든지 보은군은 응급복구에 나서는 한편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보은 보청천과 연결된 옥천군 일부 지역에도 한때 홍수특보가 발령됐지만 현재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이렇게 도내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학교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청주 용화초는 증축 공사 중인 교사동에서 건물 누수 피해를 입었고 운호중과 운호고는 운동장 침수로 휴업했습니다. 이 밖에도 9개 학교에서 교실과 운동장 침수, 수목 전도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일부 학교는 등하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피해 학교를 찾아 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복구 상황을 살폈습니다.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청주에 들어섰습니다. 버려지던 폐자원을 친환경 연료로 다시 활용하는 자원 순환 모델인데 앞으로 20년간 현대자동차가 직접 시설을 운영해 수소 충전도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청주 공공하수처리장입니다. 가정에서 나온 생활하수는 이곳에서 여러 정화 과정을 거쳐 다시 하천으로 방류됩니다. 이때 하수 슬러지가 발생하는데 그동안 하수 슬러지는 소각되거나 폐기물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수 슬러지를 활용해 수소 에너지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시설에서는 하수 처리 과정에서 나온 바이오가스로 실제 수소를 생산합니다. 버려지던 폐자원이 친환경 에너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하수 슬러지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가 저장조를 거쳐 정제 설비와 수소 추출 설비, 압축기 등을 통과하면 친환경 수소가 생산됩니다. 청주시는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국비 92억 원과 민간 투자 68억 원 등 모두 16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루 최대 500kg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수소차 약 100대, 버스는 30대 정도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시설 운영은 사업 시행자인 현대자동차 그룹이 맡습니다. 앞으로 20년간 시설을 가동한 뒤 청주시의 운영권을 넘길 예정입니다. 직접 자원순환형 수소 생산에 나선 것은 전국에서 처음인데 사업장 명칭은 H2에너지 청주입니다. 청주에서 시작된 이 성공 사례를 국내외 다양한 지역의 여건에 맞는 자원 재순환형 수소 생태계 모델로 확산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수소 충전소도 함께 들어섰습니다. 수소 판매 가격은 1kg당 9,200원으로 다른 충전소보다 700원 저렴합니다. 이로써 청주 지역 수소 충전소도 기존 6곳에서 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소 경제를 청주에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측면들, 그리고 우리 수소차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수소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버려지던 바이오가스가 수소 생산의 원료로 활용되면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여름의 맛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농산물이 있죠. 바로 옥수수입니다. 괴산 대학찰 옥수수가 본격 출하되며 소비자의 식탁에 오를 준비를 마쳤는데요. 맛과 건강은 물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제철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정영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옥수수 시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반값 할인 소식에 옥수수 매대 아픈 문전성 씨. 괴산 농민들이 지난 봄부터 구슬땀을 흘려 재배한 끝에 첫 수확한 대학 찰옥수수입니다. 봄철에 가뭄도 있었고 이제 농자 대비가 많이 올라서 저희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거와 별개로 이제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수확하고 정말 맛있는 옥수수 수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옥수수 나왔으니까 맛있는 옥수수 드셔보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언제든 즐길 수 있는 농산물이 됐지만 제철 맞은 여름 옥수수는 이맘때만 만날 수 있는 별미입니다. 특히 괴산 대학 찰옥수수는 일반 옥수수와 달리 껍질이 얇아 더욱 인기입니다. 또 이에서야 끼지도 않고, 그리고 또 어른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또 찹쌀처럼 이렇게 찰기가 좀 있어갖고 먹으면은 꼭 이렇게 찹쌀 떡 먹는 것처럼 찰기 때문에 너무 좋아해요. 괴산의 대표 농산물 대학 찰옥수수가 본격 출하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재배 농가는 1,400여 곳, 작황이 좋아 지난해보다 많은 11,500여 톤의 옥수수를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학 찰옥수수가 더욱 특별한 것은 괴산군에서만 재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1년 충남대 최봉호 박사가 종자를 개발해 장현면 방곡리에서 시험 재배한 찰옥수수는 괴산 장현신협이 독점 공급하며 지역의 핵심 소득 작목으로 뿌리내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파워 브랜드에 5년 연속 선정될 정도로 입지도 탄탄합니다. 우리 농가 소득에도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원을 우리가 충청군에서 농업에 지원해 주는 게 최고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농가가 이제 부가가치가 높도록 더 많이 열심히 좀 지원해 드리고. 괴산 대학 찰옥수수는 오는 9월까지 약 3개월간 수확하고
냉동 옥수수로도 가공돼 소비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동물의 복잡하고 불규칙한 몸짓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그 행동에 담긴 의미를 읽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향후 신약 개발이나 정신질환 연구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조형준 기자입니다. 슬금슬금 다가선 생쥐 2마리가 서로를 탐색합니다. 잠시 뒤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며 공격 행동으로 바뀝니다. 예측하기 힘든 동물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까지 읽어낸 건 카이스트 연구팀이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 마치 사람이 눈으로 보고 행동을 판단하듯 AI가 동물의 몸짓을 읽어내는 겁니다. 기술의 핵심은 생쥐의 다리와 꼬리는 물론 코와 귀 등 온몸의 미세한 움직임을 우리가 쓰는 단어격인 디지털 언어 토큰으로 변환하는 겁니다. 언어라는 게 사실 음절과 단어 그리고 그게 모여서 문장이 되듯이 그게 이제 하나씩 토큰으로 이 모델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변환된 정보를 바탕으로 생쥐의 행동이 단순한 접근인지 탐색이나 공격인지를 정확하게 분류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별도의 사전학습 없이 행동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자폐 증상을 보이는 생쥐까지 정확히 구분했습니다. 단순한 동작 분류를 넘어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는 단계에 도달한 겁니다. 이번 성과는 신약 후보 물질이 동물의 행동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또 자폐, 우울증, 조현병 등의 질환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는 등 다양한 생명과학 분야에서 핵심 연구 도구가 될 걸로 기대됩니다. 말을 못하는 그 어린아이의 행동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발달 장애라든지 아니면 우울증과 같은 그 뇌질환 환자들의 행동들을 말없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연구팀은 앞으로 보다 다양한 동물의 행동과 언어를 읽어낼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오늘 15일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전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투표지 스캔 파일 공개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맹 전 후보는 오늘 충북도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선관위는 핵심 자료인 전자개표기 스캔 파일을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공정성을 위해 재검표 전에 개표장 CCTV 원본 영상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맹 전 후보는 재검표 비용 5,487만 원을 납부한 뒤 투표 구별 개표 상황표와 투표지 스캔 이미지 파일 전량 복사 등을 요청하는 정보 공개 청구와 행정 절차 요구서를 선관위에 보냈습니다. 충북대학교가 제23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 투표 반영 비율을 확정하고 예정대로 내일 선거를 치릅니다. 충북대 구성원들은 총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 반영 비율을 교원 66%, 직원 24.5%, 학생 9.5%로 합의했습니다. 총장 후보로는 김보림, 이재은, 구영환, 임달호 교수가 등록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주최하는 2027 대입 박람회가 오늘 청주대학교 서구문화체육관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100여 개 대학과 한국장학재단 등이 참여해 대학별 입시 상담과 장학제도 등 맞춤형 진학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도교육청 대입지원단 상담교사들이 참여하는 1:1 맞춤형 상담 부스도 마련돼 학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와 성적을 바탕으로 한 개인별 구체적인 수시, 정시 지원 전략을 안내합니다. 충북교육청이 학생들이 독서를 바탕으로 직접 한 권의 책을 출판하는 2026 언제나 책봄 학생 작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도내 학생 330팀, 총 397명과 지도교사가 참여해 앞으로 6개월간 기획부터 집필, 출판까지 창작의 전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완성된 책은 출판 기념회를 통해 교육 공동체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 2007년 청주동물원에서 태어난 시베리아 호랑이 호순이가 고령에 따른 인도적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청주시는
호순의 생전 모습과 진료 과정을 담은 추모 콘텐츠를 제작해 공식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청주동물원도 추모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호순이가 폐사하면서 청주동물원에서는 이제 시베리아 호랑이가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